남편을 죽인 자가 불쌍하다며 먹을 것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받아야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손을 끝내 쳐냈습니다. 남편을 죽인 자의 동정을 받느니 굶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로 64년을 버텨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단종의 아내가 왕비에서 하루아침에 나라의 노비로 추락한 채 동대문 밖 초가집에서 손수 명주를 자며 살아야 했다는 사실은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가 조선왕조실록과 잊혀진 기록들을 직접 취재한 끝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100% 실화입니다. 570년 전 이야기인지 오늘 우리 인생의 이야기인지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저 버텨야만 했던 그 시간들을 지나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여인의 64년이 결코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살아남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한 저항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렇게 역사 속 잊혀진 여인들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저희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십시오. 영상이 끝나면 잊어버리실 수 있으니 마음이 움직이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이렇게 64년을 버텨낸 이름들을 다시 불러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세조가 정순왕후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1550년 단종을 왕위에 되돌리려는 사육신의 보기 시도가 발각됩니다. 보기란 빼앗긴 왕위를 다시 돌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세조는 주동자들을 처형하고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순왕후에게도 칼날이 향합니다. 첫 번째, 왕비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의덕왕대비라는 호칭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군부인으로 강등됐습니다. 군부인이란 일개 군의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의 왕비에서 지방군 부인으로 신분이 곤두박질 친 겁니다. 두 번째, 궁궐에서 추방했습니다. 정순왕후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친정이 이미 풍비박산이 났으니까요. 세 번째, 친정을 몰살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아버지 송현수는 사육신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루됐을 수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단종의 장인이라는 것 자체가 죄였습니다. 친정 가족 전체가 한순간에 몰락했습니다. 네 번째, 노비 신분으로 강등했습니다. 정순왕후는 관비, 즉 나라의 노비가 됩니다. 왕비에서 노비로 이보다 더한 추락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명령이 하나 내려집니다. 세조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노비이나 노비로서 부리지는 못하게 하라. 노비인데 노비로 부리지 말라니요. 이 명령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잠시 뒤에 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왕후가 쫓겨난 곳은 동대문 밖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지금의 서울 종로구 숭인동 청룡사 근처 그곳에 작은 초가집을 짓고 시녀 몇 명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정업원입니다. 원래 정업원은 남편을 잃은 후궁들이 궁궐을 나와 여생을 보내던 곳이었습니다. 18살의 왕비 출신 여인이 그곳에 놓인 겁니다. 왕실 지원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시녀들이 동냥을 했습니다. 구걸이었습니다. 왕비였던 여인의 시녀들이 밥을 얻으러 다닌 겁니다. 정순왕후 본인도 일을 했습니다. 염색일이었습니다. 천에 물을 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주를 짜고 저고리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여기에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낙산 바위 밑에 샘물이 있었는데 정순왕후가 그 물에 명주를 담갔더니 자줏빛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샘을 자지동천이라 불렀습니다. 지금도 창신동에 가면 자지동천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바위가 남아 있습니다. 5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세조가 제안을 해옵니다. 집과 식량을 내리겠다고 한 겁니다. 정순왕후는 거절했습니다.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받는 순간 세조의 시혜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세조께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기록이 역사에 남는 겁니다. 정순왕후는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남편을 죽인 자의 동정을 받느니 굶는 것이 낫다.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순왕후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여인들이 몰래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금지령을 내립니다. 정순왕후에게 음식을 주지 말라고요. 그러자 마을 여인들이 꾀를 냅니다. 정순왕후 집 근처에 작은 채소 시장을 연 겁니다. 남자는 출입 금지, 여자들만 드나드는 시장이었습니다. 채소를 파는 척하면서 몰래 음식을 전달한 겁니다. 이 시장이 청계천 영도교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는 마을 여인들이 힘을 모아 한 사람을 지킨 겁니다. 채소 시장이라는 형식으로 금지령을 피해가며 약한 사람들이 서로를 지킨 방식이었습니다. 17년 음력 10월 단종이 영월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이 동대문 밖 초가집에 전해졌습니다. 18살의 정순왕후는 그 소식을 혼자 들었습니다. 시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례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영월까지 갈 수도 없었고 간다 해도 단종의 시신에 손을 대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협박이 있었으니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동대문 밖 삼봉우리에 올랐습니다. 영월 방향을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이 봉우리가 바로 동망봉입니다. 동쪽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영월이 동쪽에 있었으니까요. 전설에 따르면 그녀의 곡소리가 산 아래 마을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마을 여인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땅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치며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망봉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이틀이 아닙니다. 64년입니다. 64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18살에 시작해서 82살까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4년이 어떤 시간인지를. 무릎이 아파도 비가 와도 눈이 쌓여도 몸이 아파도 그 봉우리에 올랐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가 매일 선택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훗날 영조 임금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직접 동망봉이라는 글씨를 써서 바위에 새기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제 강점기에 그 바위는 채석장으로 쓰이다 깨져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동망정이라는 정자만 남아 있습니다. 한편 세조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단종을 죽인 뒤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소위 먼저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단종의 생모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세조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세조는 분노해서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바다에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 조선시대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조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은 피부병이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번졌습니다. 긁으면 피가 나고 고름이 흘렀습니다. 치료를 위해 온양 온천까지 행차하고 오대산 상원사까지 찾아갔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세조가 오대산 계곡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동자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조가 말했습니다. 내가 임금인데 등에 종기가 있다고 말하지 마라. 동자가 대답했습니다. 임금께서도 문수보살을 만났다고 말하지 마시오. 동자가 사라진 뒤 세조는 그가 문수보살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세조는 그 동자의 모습을 조각하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상원사 문수동자상입니다. 991년이 동자상 안에서 세조의 속적삼이 발견됐습니다. 피가 묻은 적삼이었습니다. 예산 60년에는 더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가 2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간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단종의 저주다, 현덕왕후의 저주다. 세조는 말년의 불교에 깊이 귀의했습니다. 소주 길련 불경을 번역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시십사 찍기 15여섭 4년에는 원각사를 창건했습니다. 유교 국가의 왕이 불교에 이토록 깊이 기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조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권력으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만 어찌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음만큼만. 68년 세조가 죽었습니다. 단종을 죽인 지 11해 만이었습니다. 세조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순왕후의 삶은 계속됐습니다.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한 해 만에 죽었습니다.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25년을 재위했습니다.
폭정 끝에 쫓겨났습니다. 중종이 즉위했습니다. 중종이 즉위했습니다. 중종이 즉위했습니다. 중종이 정순왕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을 죽인 세조, 그 아들 예종, 손자 성종, 증손자 연산군, 또 다른 증손자 중종, 5명의 왕이 바뀌는 것을 64년 동안 지켜본 겁니다. 모두 세조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자의 핏줄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궁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복권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대문 밖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염색하고 명주를 자고 옷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동망봉에 올라 영월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44년 동안 세조가 정순왕후를 왜 죽이지 않았는지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여러 이유를 말합니다. 명분이 없었다는 것, 조선시대 여성은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가장 서늘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조는 계산했던 겁니다. 죽이면 끝이지만 살려두면 왕비였던 여자가 염색 노동으로 연명하는 모습을 세상이 보게 된다고요.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는 것이 더 잔인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겁니다. 하지만 세조의 계산은 틀렸습니다. 정순왕후는 11해를 버텨서 세조가 죽는 것을 봤습니다. 64년을 버텨서 세조의 후손 5명이 왕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 177년 만에 복권됐습니다. 세조는 11해를 악몽과 피부병에 시달리다 죽었습니다. 세조는 죽었습니다. 정순왕후는 64년을 버텼습니다. 누가 이긴 걸까요? 15조 21년 중종 16번째 해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2살이었습니다. 15살에 왕비가 됐고 16살에 쫓겨났고 18살에 남편을 잃었고 8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대군 부인의 격으로 치러졌습니다. 장례는 대군 부인의 격으로 치러졌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단종의 무덤은 강원도 영월에 있습니다. 정순왕후의 무덤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함께하지 못한 겁니다.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정순왕후 무덤 뒤에 소나무들이 모두 동쪽으로, 그러니까 영월 방향으로 기울어 자란다고 합니다. 죽어서도 남편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정순왕후가 죽고 177년이 흘렀습니다. 68년 숙종이 명령행했습니다. 단종을 복위시켜라. 노산군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단종이라는 묘가 올려졌습니다. 무덤도 장릉이라는 왕릉으로 격상됐습니다. 정순왕후도 함께 복권됐습니다. 군부인이 아니라 정순왕후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종묘 영령전에 신위가 모셔졌습니다. 무덤 이름도 새로 지어졌습니다. 사릉,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을 그리워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 241년 만이었습니다. 정순왕후가 죽은 지 107년 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글저 56년 사육신의 보기 시도가 발각된 뒤 정순왕후는 왕비 지위를 박탈당하고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친정은 몰살됐고 노비 신분으로 강등됐습니다. 동대문 밖 초가집에서 시녀들은 구걸을 하고 본인은 직접 염색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세조가 집가 식량을 내리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끝내 거절했습니다. 남편을 죽인 자의 동정을 받느니 굶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마을 여인들은 금지령을 피해 채소 시장을 열어 몰래 음식을 전달했습니다. 단종이 영월에서 세상을 떠난 뒤 정순왕후는 64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 동망봉에 올라 영월 방향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세조는 11해를 악몽과 피부병에 시달리다 죽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세조가 죽는 것을 보았고 세조의 후손 5명이 왕위를 잇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82살에 세상을 떠났고 177년 뒤 복권됐습니다. 주어디 무덤 이름은 사릉,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세조는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의 64년은 아무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세조는 왕이었고 실록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64년간의 통곡, 64년간의 거절. 그것이 그녀의 기록이었습니다. 동망봉에 올라 영월을 바라보며 운 것. 그것이 그녀의 저항이었습니다. 82살까지 버틴 것. 그것이 그녀의 복수였습니다. 여러분, 살아남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한 저항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오랫동안 많은 것을 견뎌오신 여러분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또 함께해 주십시오.